네, 어벤져 전략회 2월 2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형 이슈가 터졌습니다. 선거를 하루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 공직선거법 이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서 법원과 내통했다는 사실을 오늘 시인을 했습니다. 참 정말 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경기도지사 때 당시 권순위를 이용을 해서 본인의 재판을 뒤집었던 그런 아마 사례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선고 전에 본인은 기각될 줄 알고 있었다. 법원과 소통을 했다. 뭐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소통을 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믿고 있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오전에 김어준의 방송에 나와서 또 실토를 했습니다. 참 이 김어준 방송이 아주 사고를 많이 치는데요. 결국 이게 지금 법원 내에 사실상 이재명과 뭔가 커넥션이 있다는 것을 아마 본인 입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꽤 중대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뭐 정말 선거가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아서 얼마를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법원이 민주당과 내통했다. 이건 뭐 중대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요. 지금 민주당이 지금 5일날 그러니까 선거가 끝난 다음에 아마 본인들이 이제 집권할 걸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일날 본회의를 열어서 지금 여러 가지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방지해 줄 수 있는 법안,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관련된 이 행위 이거를 빼는 것과 함께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라는 명시적인 조항을 둔 형사소송법 이게 지금 모두가 다 법사위원회를 통과해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전체 회의에. 그렇게 되면 본회의를 소집을 하면 이게 아마 법안이 바로 처리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당선과 더불어서 거의 뭐 이제 일사천리로 본인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해서 나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김어준 유튜브에서 한 발언이 나사가 풀려가지고 이제 다 됐다 싶어갖고 긴장이 좀 풀려가지고 그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아예 그 정도 근데 이재명이 그 정도로 나사가 풀렸겠는가 하는 생각은 좀 들고요. 이 정도는 뭐 이제 얘기해도 괜찮지 않은 정도로 네. 아주 그냥 더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뭐 사법부 장악 뭐 이거를 하는 그 시그널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요 이야기를 바로 좀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재명이 인정했던 대법원과의 도대체 무슨 거래가 있었는지 저는 이거야말로 특검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굉장히 중대한 사안인데요. 자, 이거와 함께 이 윤상현 의원이 말이죠.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탄핵 반대 당론을 어떤 변경하는 그걸 검토하겠다 했더니 윤상현이 오늘 아침에 이게 당의 정체성이 어긋난다라고 또 이렇게 질러댔습니다. 역시 아직까지 참 이 당이 변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와 함께 지금 오늘 마지막 유세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함께 여러분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재명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대법원에서 유죄 파기환송돼서 제가 겪은 많은 과정 중에 가장 황당한 이야기였다. 다른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을 했는데 이것은 전혀 예측을 못했다. 그러면서 일종의 특종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하자면 이거는 뭐냐면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법원 쪽에서 소통이 오지 않나 사람이 사는 세상이기에 없을 수가 없다. 제가 들은 바로는 바로 빨리 정리해주자. 깔끔하게 빨리 기각해주자였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다. 그 과정은 제가 말하긴 그렇다. 선고한다고 해서 고맙다고 생각했었다. 기각은 금방 할 수 있다. 그런데 파기를 하려면 기록을 봐야 하는 것 아니냐? 왜 바꾸는지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나?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참 저희도 그때 의아했어요. 민주당이 별다른 반응이 없어서 당연히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를 기각될 줄 알고 있었냐라고 했는데 오늘 이재명의 말을 들어보면
그게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던 게 아니라 법원하고 누군가가 소통했다는 걸 지금 인정하는 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본인이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뻔히 기각 결정을 빨리 내줄 줄 알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게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이 돼버리니까 이처럼 황당무계한 일이 어디 있나 네. 라는 지금 반응을 보였는데 지금 이 내용을 선거를 하루 앞두고 접하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정말 이처럼 황당무계한 일이 네. 또 어디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거는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표현이 거칠고 뭐 말실수가 많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인이 입으로 자폭성, 핵폭탄을 터뜨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치 자기가 사법거래를 한 듯한 이런 인상을 주지 않습니까? 네. 아니 대법원 누구와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길래 본인이 기각결정 받을 것으로 믿고 있었던 것인지 이거는 선거를 하루 앞두고 있다 한들 아니 선거를 하루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며 본인이 무슨 뜻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더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정말 선거 하루 앞둔 오늘 시점에 있어서 굉장히 큰 회오리 바람을 몰고 올 수 있는 그리고 법적으로 따지더라도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든지 직권남용이라든지 사법거래 의혹 이런 것들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자폭하는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이제 권순일이 있을 때는 그때는 뭐 많은 의혹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뚜렷한 어떤 이 거래 관계가 이제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김만배가 사실 화천 대유에 권순일을 퇴임하고 났는데 취직해주고 뭐 이런 그런 거 있었고 또 권순일을 자주 찾아갔다 뭐 이런 거 있었지만 딱 부러지게 어떤 증언이 없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당사자의 저렇게 인정을 한 걸 보면 저는 이거 지금 정말 인거야 것이야말로 사법거래 특검 네.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 당연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좀 그 당시 뭐 기사라든가 발언록 같은 걸 좀 찾아봐야 되는데 그 대법원의 그 선고 일정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전원 합의체로 회부하면서 네. 바로 또 이제 선거 일정까지 잡고 근데 그 즈음에 그런 그 대법원의 신속한 조치 직후에 민주당 인사들이 방송에서나 뭐 당 회의에서나 했던 발언들이 있어요. 박지원이 있어요. 예. 박지원이 기각된다라고 했던. 그러니까 이거는 기각 신호다. 빨리 정리해 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 그러니까 대선 전에 여기로부터 좀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에서 이렇게 신속한 일정이 잡히는 거다. 근데 박지원도 한 것 같고 뭐 또 다른 사람들도 했던 것 같아요. 뭐 김민석도 제 기억에는 뭐라고 한마디 한 걸로 보여지는데 검사했던 게 누구죠? 박태 누구죠? 박균택. 예. 박균택이라든가 그러니까 그거를 그 당시에 민주당 인사들이 요것과 관련해 갖고 어떤 얘기를 멘트를 했는지 그걸 한번 좀 그 크로스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이재명이 오늘에서야 김어준 유튜브 나가서 하는 건데 자 이걸 보자고요. 우리가 그 법사위에 이제 법원과 검찰 다루잖아요. 네. 근데 그 여의도하고의 소통 창구가 있어요. 네. 검찰은 이제 법무부 검찰국장의 그 소통 창구고요. 예, 법원의 경우에는 그 법원 행정처 기조실장이.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경찰은 이제 행정안전위 소속인데 그 본청의 정보국장이 그 네네. 소통 창구 역할을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의원들이 여러 가지 그런 뭐 경찰 그 검찰 법원 뭐가 있으면 그쪽 창구를 통해서 소통을 하면서 뭘 하는데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충격적인 거는 딱 그 뭐 깔끔하게 그 전에 그 딱 저게 기각해 주기로 했는데 그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법원 그 기조실장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의원들이 그 검찰 법원하고 소통할 때 그 거기서 이루어질 수 있는 수위를 훨씬 넘어버린 거예요. 맞아요. 훨씬 넘어. 이게 충격적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대법원의 누구인지 그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재명이 이 얘기까지 해요. 2심 판결문이 그 대법원의 원래 주심
저 한 사람 내 기억이 대법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과거에 무죄 취지로 판결문을 쓴 거를 그거를 그대로 갖다가 그 구조대로 자기 항소심 판결문을 써가지고 이걸 받아줬다는 거 아니에요? 정읍시장 선거죠. 예? 예, 그 사건이 정읍시장 선거, 정읍시장 선거. 사건입니다. 그 사례를 그 주심 대법관이 과거에 정읍시장 그 무죄 취지 판결문 그거를 항소심 재판부가 그대로 갖다 썼다. 네. 이 정도면 이거는 뭐 상당히 이 우발적인 게 아니고 치밀하게 계획된 일련의 그 이재명 쪽과 법원과의 그 내통 뭐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들은 정보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측에서 항소심 무죄 날 거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항소심 무죄를.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때 당시에 민주당 분위기가 그렇게 굉장히 경직돼 있지 않았어요. 굉장히 여유로웠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거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측면이고 지금 대법원 선고 날 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박지원 등을 비롯해서 다 나와서 그거 당연히 기각이야. 그 빨리 우리 털어주려는 거야.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을 많이 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갑작스럽게 바뀌어졌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대법원의 대법관들은 14명입니다. 그중에서 법원 행정처장과 그다음에 이제 이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 두 명은 이번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법원 행정처장 원래 안 하고 노태학은 기피를 했습니다. 중앙선관위이기 때문에 12명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10명이 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찬성을 했고 2명이 반대를 했고 근데 그 2명 중에서 이 2명의 어떤 소수 의견을 낸 걸 보면 이거 만약 이런 식으로 판결 내리면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생긴다는 아주 세게 반대 의견을 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재명 후보의 저 이야기는 결국은 이 사실은요, 이 재판 연구관들도 잘 모릅니다. 이거는 대법관들이야만이 이 내용들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거는 법원 내부에 정말 상시적으로 민주당 측과 뭔가 소통하고 있고 정보를 주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를 스스로가 지금 공개해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뭐 끈앞을이라고 뭐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긴밀한 소통이 있지 않고서는 아니 무죄 그러니까 기각이 날 것을 어떻게 알았다는 것인지 참 그 법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법부의 독립이 기반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권 분립이 엄연히 있고 아니 어떤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 수는 그 누구도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도 보면은 공직선거법 그 재판정에 들어갈 때도 그렇고 그 선거 공판 앞두고도 굉장히 이재명 그 당시 대표가 여유로운 모습, 맞아요. 아주 미소를 지으면서 거기 나온 의원들과 여유 있게 악수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그럼 진작부터 그때부터 사법부와 뭔가 모종의 짜웅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뭐 유튜브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잠깐 그 시계를 조금 되돌이켜 생각을 해보시면 지난 3월 5일에 매블쇼에 이재명 후보가 맞아요. 나가가지고 네. 그러니까 23년이죠. 본인의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포결할 때 그 당시에 검찰과 그 당내 일부 세력이 모종의 거래를 통해서 일종의 짬짬이를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라는 문제 발언을 하는 바람에 그렇죠. 당내가 발칵 뒤집어지고 비명계에서는 사과하라라는 성토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그 당시에는 이제 검찰과의 뭔가 부적절한 그런 거래가 있었는 듯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또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사법부와 본인이 연관되어 있는 그 판결에 관해서 미리 어떤 언지를 받았다. 누군가 끈앞풀이 있어서 거기서 왔다 갔다 했다. 네. 아니 저는 그 합의체에 회부돼 가지고 결정이 나기도 전에 그 내용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그것도 의문스러울 뿐 아니라 이 사법거래 이 내용은 굉장한 그 폭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후보로서는 이게 다 된 밥이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방심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내가 이 정도는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어차피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못 미칠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굉장한 자폭성 그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만약에 이재명이 정권을 잡아서 이재명 정부 요즘은 명나라라고 하더라고요. 명나라. 예, 명나라. 쉐쉐 자체. 예, 명나라. 그러니까 이재명이 잡은 정권은 예. 명나라라고 그래요. 기자들 사이에서 다 명나라가 되면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명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자, 명나라가 되면 근데 진짜 명나라는 게요. 네. 중국어로 저 선거 차가요. 네. 중국어로 선거 맞아요. 그거 한번 보고 진짜 네. 명나라 선거 운동했어요. 예, 저 진짜 오늘 그 어디 안산에서인가요? 안산에 네. 그 저기 이렇게 그 중국 조선족이나 중국인 중에서 한국으로 이제 귀화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국적 변경한 사람도 우리 국적자니까 네. 선거권이 주어지잖아요. 네. 거기서 중국어로 유세하고 다녔어요. 李在明总统候选人。李在明非常的老板，下午好，下午好，亲爱的。 진짜 명나라 운동. 명나라네요. 我们这里是共同民主党，李在明。 리짜이밍이 명나라 알아듣겠는데 진짜 명나라 선거. 6月3号是大韩民国。 야, 명나라 후보 이재명 뭐 네. 이런 거군요. 자,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법부가 그런 데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특검법, 뭐 탄핵, 그다음에 대법관 증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뭐 연쇄적으로 이제 발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5일 날 본회의를 열어서 후다닥 처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 명나라 정권이 들어서면 가장 먼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리스크가 되는 게 바로 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좀 전에 지금 뭐 긴급 회견도 하고 지금 뭐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아마 역사 이래 이거는 중대한 사법 파동도 내용도 될 수가 있고 만약에 사법부 내에서 이걸 은밀하게 소통한 자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정말 그러면 이거 진짜 특검에서 대법관들 전화기 다 보내식하고 네. 뭐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내일 저녁 8시에 그 지상파 3사 출구조사가 나올 거고요. 저는 뭐 밤 12시 되기 전에 이제 승패는 거의 뭐 확정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4일 아침에 선관위에서 의결하잖아요. 네, 의결하면 그 즉시 대통령이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권한 가지죠. 당선인 신분에서 대통령. 네. 이거 인수위 기간이 없으니까요. 음. 그래놓고 그 다음날 5일에 본회의. 지금 법사위에서는 2개의 법안이 통과됐죠. 네. 하나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죄 중에 뭐 자신의 행위에 행위. 관한 거 이걸 면소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자는 그 전에 진행되는 거 재판 중단하게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재명이 당선됐으면 이재명은 본인 법안. 그러니까 본인 거의 1호 법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1호 법안, 2호 법안. 그건 거부권 행사할 리가 없고. 예. 그래서 그걸 밀어붙이고 그다음에 노태학과 누구죠? 이미선 네. 후임자를 빠르게 임명을 하겠다. 네. 그냥 그거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한동훈 전 대표가 조금 전에 바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감독님 그거 한번 볼까요? 이제 그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 입장을 남겼는데 저는 사실 이게 보면 김어준 대법관법 보고받은 것과 달리 유죄 취지 판결한 대법원을 손봐주기 위한 거였군요라는 바로 이겁니다. 왜 내가 정보를 입수하기로는 분명히 이야기 듣기로는 저 후보님 저희가 다 끝내겠습니다 했는데 왜 갑작스레 바뀌었냐? 조희대 너 때문이지. 그렇죠. 그다음에 야 이제 안 되겠다. 너네들 늘려갖고 말이야 이제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겠어. 이렇게 계속 추진한 이유가 결국 여기에 있었던 게 아닌가. 이 분노감. 왜 나한테 그렇게 보고했는데 바뀌었냐. 이제 그걸 오늘 특종을 준 겁니다. 참, 저는 오늘 그 이야기 들으면서 이재명의 입이라는 게 본인 스스로 어떻게 그렇게 자폭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특종이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알려지지 않는 이야기를 본인이 정말 제일 당사자인 본인이 그냥 국민들 앞에서 정말 다 깐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니까요. 이 김어준의 그 방송의 동접자가 45만 명이더라고요. 와. 어마어마한 숫자가 동시에 보고 있는 상황에서 특종을 준 겁니다. 내가 지금 다 연락받고 말이야. 다 끝내놨는데 그 조희대가 말이야. 갑자기 뒤집었어. 라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10명이나 되는 대법관들이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이걸 갑자기 뒤집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인이 뭐 소위 얘기해서 좀 일종의 나 이 정도야 하는 것을 좀 우쭐대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약간은 의도가 섞여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이미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사법부 장악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여러 의도가 있는 입법들이 공개가 이미 되지 않았습니까? 네. 방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뭐 이재명의 재판이 중단되는 법이라든지 아니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의 구성 요건에 있어서 행위를 뭐 배제시킨다든지 이런 법도 그렇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그 본인의 파기환송 결과가 대법에서 나온 이후에 특히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법이라든지 맞아요. 네. 아니면 대법관을 30명 내지는 100명까지도 늘리겠다는 음. 증언법 이런 것들은 아니 본인이 근데 며칠 전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건 뭐 자기가 지시한 게 아니라 선대위 차원에서 이거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김어준 대법관법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네. 오늘 본인이 특종 터뜨린 것에 의거를 하면은 아니 보긴 본인이 기각될 거로 생각했었는데 이게 황당무계하게도 파기환송이 됐으니까 너희들 대법원 한번 혼나봐라라는 것을 본인이 뭐 다 알고 일종의 뭐 지시를 통해서 이런 입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참 말이 안 돼요. 박범계가 말이. 반가에 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볼 때는 박범계가 정보를 보고했는데 반가에 하려고 이제 비법부조인 전부 다 임명하겠다고 하는 거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정도로 정말 뭐 무모하기도 하고 무례하기도 하고 뭐 이제는 다 됐다. 이제 내 세상 열린다. 명나라 열리고 아수라 월드 열리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 아니면은 어떻게 감히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참 아주 참담합니다. 저는 이게 이 명나라의 진짜 이가 어떤 나라가 될지 좀 맛을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법원도 다 나한테 와서 보고하고 다 해.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마 장경태나 저 김용민이나 얘들이 또 보고했을 텐데 하니까 이 100명으로 확 그냥 해서 다 쓸어버리자. 뭐 이 새끼들 왜 제대로 보고하더니 안 해. 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좀 이해가 돼요. 그죠? 네. 지금 보면 왜 그렇게 대법원을 흔들려고 했을까에 대한 비상식적인 정말 이 그렇죠. 김어준 뭐 유시민 대법관 이야기 나올 정도로 비법조인으로 임명한다든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당내에서도 인정하지 못하는 왜 그런 무리한 법안을 했을까라는 걸 보면 오늘 이재명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게 저런 식으로 보고가 돼서 안 되겠다. 쟤들 그냥 확 쓸어버려. 이런 분위기도 있었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그게 저 정읍시장 그 무죄 취지 파기 했을 때 그게 박영재 대법관이에요. 네네. 예, 근데 이분이 이제 보수 성향으로 분류가 되는데 보수 성향임에도 과거에 그런 식으로 판결 내린 거를 항소심 재판부가 요거 갖다 쓰면 이제 저기 대법원 가서도 네. 우리가 여기서 무죄 그 판결한 게 그대로 유지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까지 신경 쓰고 이걸 판결문을 쓴 건데 근데 정반대의 판결문을 썼다면 그 누구가 있는가? 대법관보다 위가 누구예요? 네. 대법원장 말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이대가 주도해갖고 이거를 뒤집은 거다. 그러니까 사법 쿠데타다. 그러니까 대법관조차도 조이대가 그 결론을 이게 완전히 뒤바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조이대에 대한 뭐 악감정이 생겨가지고 저렇게 한 건데 이거는 뭔가 이제 이재명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한번 그 누구한테 한번 열받으면 그 복수심 끝까지 책임져. 그 아주 집요하게 끈질기게 집요하죠. 또 잔인한 수법으로 그걸 하는데 그게 이제 그대로 드러난 건데 저거는 자신의 심중의 일단을 드러낸 건데 저거는 뭔가 이제 조이대 대법원장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지금 그게 돼버린 겁니다. 네. 제가 이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왜 저렇게 뭐 성남시장 하는 사람이 대선 후보까지 되고 지금 했을까라는 걸 보면 굉장히 자신의 해코지 한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보복을 합니다. 자, 지난번 아마 공천 과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당시에 본인한테 체포동의안 본인이 또 실토를 했잖아요. 내가 일부러 떠보기 위해서 나 체포동의안 시켜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 자, 근데 거기에 동의한 사람 누구누구다. 반대한 사람들. 그래서 딱 했다는 걸 인정을 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걸 보면 지금 이제 저는 이 문제는 우선 대법원이 일단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이 나서서 진상조사를 감찰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바로 이 국민의힘이 특검법안을 저는 발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아마 유사이래로 이런 식의 사법부에 대한 거래, 이거만큼 중대한 문제는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법부 독립을 위반하고 이건 사법거래 내용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특검을 통해서 정말 뭐 대법관들 전화기를 전부 다 포렌식 하든지 이재명 전화기를 포렌식 하든지 박범계 전화기를 포렌식 하든지 해서 누가 내통했는지를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모르겠 선거에 뭐 이기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진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공격을 하게 되면 국민들의 저는 동의도 많이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본인이 평상시에 입으로 쌓아놓은 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권력은 잔인하게 쓰는 거다. 그리고 정치 보복 누가 앞으로 내놓고 하느냐. 뭐 원래 뒤로 가서 있다가 딱 적절할 때 하는 거지.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지난 공천 과정에서 비명행사 공천 박용진 의원 같은 사람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세상 만들겠다고 해놓고서 정말 눈에 보이게 아주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이후에 뭐 어찌어찌 해서 박용진 의원은 지금 현재 그 대선 과정에서 본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보면은 뭐 능력이 있다고 해야 할지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라는 판단은 가능한 것인데 지금 근데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뭐 내일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지금 의석수에서 너무나 밀리기 밀리죠. 때문에 네.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번 대선이 성립되는 거에 있어서 당의 입장조차도 아직까지도 정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정말 무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거래 의혹이 있다면은 이걸 국민께 알리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느냐. 여론을 통해서 호소하고 이거는 반드시 옳은 일은 옳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사필 규정의 자세로 네. 국민들께 호소하고 본인들도 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아무리 수적으로 열세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모습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만큼 리더가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를 잡았을 때 딱 대중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어떤 이 지점들을 설명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분노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리더십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저희가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